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깊은 밤, 고풍스러운 서재에 앉아 낡은 책 한 권을 펼쳤어요. 그 책은 바로 삼국사기. 페이지마다 고대의 숨결이 느껴지고 잉크 냄새 속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의 영웅들이 속삭이는 듯 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신비와 비밀로 가득한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에 숨겨진 10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게요. 1145년 고려의 수도 개경은 학자와 관료들로 북적였어요. 거리엔 말발굽 소리가 울리고 시장에선 상인들의 외침이 가득했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김부식. 그는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엮는 거대한 임무를 맡았어요. 상상해보세요. 촛불이 깜빡이는 서재에서 김부식이 두루마리와 대나무 필기구를 앞에 두고 고심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기록 작업이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거친 전사들, 신라의 화려한 왕족들, 백제의 비극적인 몰락까지 서로 다른 세 왕조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건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를 몰아가는 것 같았죠. 김부식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 전국을 뒤졌어요. 고구려의 옛 성터에서 전해지는 구전설화, 신라의 사찰에 숨겨진 비문, 백제의 폐허에서 발견된 기록까지. 하지만 자료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일부는 전쟁으로 불타고 일부는 세월 속에 잊혔죠. 그는 학자들과 밤새 토론하며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어떤 것을 뺄지 고민했어요. 이 과정은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어요. 고려의 정체성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삼국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이었죠. 삼국사기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중 하나로 완성됐어요.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체계적이고 정교했어요. 김부식은 한문으로 글을 썼지만 그 속엔 한국인의 사고와 가치관이 녹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왕들의 업적뿐 아니라 도덕적 교훈을 강조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펜을 들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 고민하며 글을 쓰는 모습. 그의 노력 덕에 삼국사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고려의 자부심을 담은 문화유산이 됐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김부식은 신라 중심의 관점을 취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실렸죠. 이는 당시 고려가 신라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김부식의 야심은 대단했어요. 그는 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후대에 우리의 뿌리는 여기 있다고 외쳤어요. 삼국사기를 펼칠 때마다 그의 땀과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김부식의 피와 땀이 스며든 고려의 꿈이었어요. 고구려 팬이라면 삼국사기를 읽다가 살짝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 고구려 이야기가 신라나 백제에 비해 턱없이 짧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광활한 만주 벌판에서 말을 달리던 고구려 전사들, 거대한 성을 쌓고 당나라를 물리치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몇 페이지로 축소된 모습.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삼국사기의 고구려 기록이 적은 데는 역사적, 정치적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고려의 정치적 상황을 떠올려 봤어요. 12세기 고려는 신라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으로 쓰였죠. 김부식은 신라의 화려한 왕조와 문화에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어요. 하지만 고구려의 기록이 적은 더 큰 이유는 자료의 소실이었어요. 고구려는 7세기에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공격으로 멸망했어요. 그 과정에서 도서관이 불타고 기록이 흩어졌죠. 상상해보세요. 연개소문의 전략이 적힌 두루마리가 화염에 휩싸이고 왕들의 업적이 담긴 비석이 무너지는 장면. 고구려의 영광은 종이 위에서 희미해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삼국사기에 남은 고구려 이야기는 짧지만 강렬해요.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은 몇 줄로 요약됐지만 그 속에서 고구려의 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김부식은 고구려의 군사적 업적을 간결하게 쓰면서도 그들의 용맹함을 강조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학자들이 삼국사기를 읽으며 고구려는 이렇게 강했다 고 감탄하는 모습. 이 짧은 기록은 고구려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하려는 김부식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고구려의 기록이 적은 데는 구전 문화의 영향도 있었어요. 고구려는 신라나 백제에 비해 구전 설화에 더 의존했어요.
하지만 구전은 쉽게 사라지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고구려의 노래와 이야기는 이미 희미해졌을 거예요. 그래도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는 우리에게 단서를 남겼어요. 예를 들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짧게 묘사됐지만 그 전투의 긴장감이 생생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살수 강가에서 고구려군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 이 기록은 고구려의 불굴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삼국사기의 빈틈은 고구려의 신비를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 신라의 화랑,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죠. 삼국사기에서 화랑은 신라를 지탱한 젊은 영웅들로 나와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달빛 아래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모여 시를 읊고 춤을 추며 신라의 미래를 꿈꾸는 모습. 화랑은 신라의 아이돌이자 특수부대였어요. 삼국사기는 그들을 이상화했지만 그 뒤에는 치열한 훈련과 정치적 경쟁이 있었어요. 화랑은 신라의 귀족 자제들로 구성됐어요. 그들은 무술을 익히고 학문을 배웠죠. 하지만 화랑의 진짜 힘은 그들의 정신에 있었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화랑은 세소고개라는 5가지 덕목을 따랐어요. 충성, 효도, 신의, 용기, 그리고 정의. 상상해보세요. 화랑들이 산속에서 훈련하며 우리는 신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고 다짐하는 장면. 이 덕목은 화랑을 단순한 전사가 아닌 신라의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흥미롭게도 화랑은 문화적 역할도 했어요.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삼국사기에는 화랑들이 백성들을 모아 축제를 여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나와요. 상상해보세요. 경주의 거리에서 화랑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북을 치며 행진하는 모습. 이들은 신라의 문화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며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줬어요. 하지만 화랑의 삶은 화려함만 있진 않았어요. 그들은 정치적 파벌 싸움에 휘말렸고 왕실의 명령에 따라 위험한 전투에 투입됐어요. 삼국사기는 화랑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살짝 드러나요. 예를 들어 화랑 김유신은 삼국사기에서 신라 통일의 주역으로 나오죠.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반항적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젊은 김유신이 화랑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우리가 신라를 바꿀 거야 라고 외치는 모습. 이 인간적인 면면은 삼국사기의 간결한 문장 사이에서 빛나더라고요. 화랑은 신라의 황금빛 신화였지만 그 뒤에는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삼국사기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매혹해요. 백제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삼국사기에서 백제 멸망은 단 몇 줄로 묘사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더라고요.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했을 때 의자왕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사비성의 궁전이 불타고 백성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자왕이 칼을 들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모습. 이 장면은 삼국사기의 짧은 문장 속에서도 생생했어요. 삼국사기는 백제의 멸망을 중립적으로 썼지만 김부식의 펜 끝에서 감정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의자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은 간결하지만 강렬해요. 상상해보세요. 백제의 왕족들이 사슬에 묶여 당나라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울부짖는 모습. 이 비극은 백제의 몰락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한 민족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만들었어요. 삼국사기는 이 슬픔을 통해 역사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속삭였어요. 백제의 멸망에는 복잡한 배경이 있었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의자왕은 통치 말년에 사치에 빠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신라 중심의 관점일 가능성이 크죠. 상상해보세요. 백제의 궁정에서 의자왕이 대신들과 전략을 논의하며 어떻게 신라와 당을 막을까 고민하는 모습. 백제는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었어요. 그래도 백제인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강 전투는 그들의 저항을 보여줘요. 상상해보세요. 백제군이 강변에서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패배하는 장면. 이 전투는 백제의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삼국사기의 백제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그 속에서 백제의 문화적 성취도 엿볼 수 있어요. 백제는 일본의 불교와 건축 기술을 전파했죠. 상상해보세요. 백제의 장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화려한 사찰을 짓는 모습. 이 유사는 삼국사기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백제의 위대한 업적을 짐작하게 해요. 백제의 몰락은 삼국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영광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백제의 정신은 빛나더라고요.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고대 한국의 거리에서 백성들이 노래하고 마을 어귀에서 영웅담을 전하는 모습. 이런 생생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 김부식은 자료를 선별적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는 공식 역사에 집중했어요. 왕들의 업적, 전쟁, 정치적 사건이 줄을 이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삼국의 다채로운 색깔이 희석됐어요.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는 민간 설화가 거의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신라의 농부들이 모여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를 이야기하고 고구려의 사냥꾼들이 을지문덕의 전설을 노래하는 장면. 이런 이야기는 백성들의 삶과 믿음을 보여주지만 김부식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는 한문으로 쓰인 공식 문서와 비문을 우선시했죠.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낡은 두루마리를 펼치며 이건 믿을만한 자료야라고 중얼거리는 모습. 이 선택은 삼국사기를 체계적으로 만들었지만 민중의 목소리를 놓쳤어요. 또 하나, 삼국사기에는 여성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신라의 선덕여왕은 등장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인간적인 면모는 묘사되지 않아요. 상상해보세요. 선덕여왕이 궁전에서 홀로 신라의 미래를 고민하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라고 속삭이는 모습. 이런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담기지 않았어요. 김부식은 남성 중심의 공식 기록에 집중했죠. 하지만 삼국의 여성들은 분명 역사에 큰 역할을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백제의 궁녀들이 전쟁 중 부상자를 돌보고 고구려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장면. 이들은 삼국사기의 빈틈 속에 숨겨져 있어요. 삼국사기의 편집은 고려의 정치적 목적과도 관련이 있어요. 김부식은 신라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삼국의 통합된 이미지를 만들려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배제됐죠. 하지만 이 빈틈은 후대 학자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겼어요. 삼국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잃어버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삼국사기의 페이지 사이로 고대 한국의 노래와 웃음이 스며 나오는 모습. 이 책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깊이 매혹시키더라고요. 삼국사기의 구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나눠진 이 책은 마치 고대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같았어요.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촛불 아래에서 펜을 들고 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모습. 특히 삼국의 왕조를 12권으로 나눈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12는 동양 철학에서 완전함과 조화를 상징하죠. 김부식은 이 숫자를 통해 삼국의 역사를 완벽하게 담으려 했어요. 본기는 삼국 왕들의 연대기를 다뤘어요. 상상해보세요. 고구려의 동명성왕부터 신라의 경순왕까지 왕들의 업적이 시간순으로 펼쳐지는 모습. 연표는 사건들을 연도별로 정리해 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어요. 지는 지리, 제도, 문화 등을 다뤘고 열전은 영웅과 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학자들이 삼국사기를 펼치며 이건 우리 조상의 모든 것 이라고 감탄하는 모습. 이 구조는 삼국사기를 단순한 책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숫자 12의 선택은 철학적 의미를 더해요. 동양에서 12는 천간지지의 순환, 즉 우주의 질서를 상징해요. 김부식은 이를 알았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그가 12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밤새 고민하며 이건 삼국의 조화로운 역사를 보여줄 거야 라고 다짐하는 모습. 이 구조는 삼국사기를 체계적이면서도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신라 본기는 6권,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3권으로 나뉘었어요. 이는 신라 중심의 관점을 반영하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삼국의 통합된 이미지를 강조했어요. 삼국사기의 구조는 동아시아 역사서에서도 독보적이었어요. 중국의 사기는 인물 중심이고 일본의 일본서기는 신화적이었죠. 하지만 삼국사기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사신이 중국 황제 앞에서 삼국사기를 보여주며 이건 우리의 역사야 라고 자랑하는 장면. 이 구조는 삼국사기를 세계적인 역사서로 만들었어요. 삼국사기를 펼칠 때마다 김부식의 치밀한 설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대 한국의 지적 마법이었어요. 삼국사기에는 신화와 전설이 살짝 등장해요. 예를 들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거대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상상해보세요. 경주의 숲속에서 백성들이 모여 우리의 왕은 하늘에서 왔다 고 속삭이는 모습.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에요. 고대 한국인들의 세계관과 믿음을 보여줘요. 삼국사기는 신화를 최소화했지만 그 속에서 삼국의 정체성이 빛나더라고요. 박혁거세 설화는 신라의 신성한 기원을 강조해요. 상상해보세요. 촌장이 마을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모두를 하나로 묶는 장면. 이 설화는 신라 왕실의 권위를 강화했어요. 하지만 삼국사기는 이런 신화를 사실로 다루지 않았어요. 김부식은 학자적 태도로 신화보다는 기록에 집중했죠. 상상해보세요. 그가 낡은 설화집을 보며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 그래도 신화는 삼국사기의 빈틈에서 빛났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신화도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고구려의 동명성왕은 하늘의 아들로 묘사돼요. 상상해보세요. 고구려의 백성들이 강가에서 동명성왕의 탄생을 노래하며 우리의 왕은 신의 혈통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 백제의 온조왕 설화도 비슷해요. 이 신화들은 삼국의 왕조가 하늘의 뜻을 받았음을 보여줬어요. 삼국사기는 이런 이야기를 간결하게 다뤘지만 그 속에서 고대 한국의 세계관이 엿보였어요. 신화는 백성들의 믿음뿐 아니라 문화적 통합의 도구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신라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백성들에게 박혁거세 설화를 들려주며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치는 모습. 이 신화들은 삼국의 정체성을 강화했어요. 삼국사기는 신화를 최소화했지만 그 빈틈에서 고대 한국의 상상력이 샘솟았어요. 삼국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고대인의 꿈과 믿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고대 한국의 영혼이 담긴 보물이었어요. 삼국사기를 읽으면 고대 한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책은 한문으로 쓰였지만 그 속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녹아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학자들이 삼국사기를 펼치며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라고 감탄하는 모습. 삼국사기의 언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삼국사기는 왕들의 업적뿐 아니라 도덕적 교훈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신라의 진흥왕 이야기는 그의 정복뿐 아니라 백성을 위한 통치를 묘사해요.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펜을 들고 왕은 백성을 위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쓰는 모습. 이 언어는 고려의 이상을 반영했어요. 삼국사기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미래의 리더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삼국사기의 문체도 흥미로워요. 한문은 간결하지만 그 속에서 감정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백제 멸망을 다룬 부분은 짧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백제의 마지막 장면을 쓰며 이 비극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 모습. 그의 문장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서 삼국의 희로애락이 생생했어요. 삼국사기의 언어는 고대 한국의 정서를 담은 예술이었어요. 또 하나 삼국사기의 언어는 동아시아 학문의 영향을 받았어요. 김부식은 중국의 사기를 참고했지만 한국적 색채를 잃지 않았어요.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서재에서 학자들이 삼국사기와 사기를 비교하며 우리의 역사서는 이렇게 독특하다 고 토론하는 모습. 삼국사기의 언어는 한국의 지적 자부심을 보여줬어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고대 한국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삼국사기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고대 한국의 살아있는 목소리였어요. 삼국사기는 한국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역사서 중에서도 독보적이었죠.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사신이 중국 황제 앞에서 삼국사기를 펼치며 이건 우리의 역사다 라고 자랑하는 모습. 삼국사기는 중국의 사기, 일본의 일본서기와 비교해도 손색 없었어요.
그 비결은 체계적인 구조와 객관적 서술에 있었어요. 삼국사기의 구조는 동아시아에서 혁신적이었어요. 본기, 연표, 지, 열전으로 나눠진 이 책은 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학자들이 삼국사기를 펼치며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 유산이다 라고 감탄하는 모습. 이 구조는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드물었어요. 예를 들어 사기는 인물 중심이었지만 삼국사기는 사건과 제도를 균형 있게 다뤘어요. 삼국사기의 객관성도 큰 장점이었어요. 김부식은 신라 중심의 관점을 취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업적도 공정하게 다뤘어요.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자료를 검토하며 고구려의 영광도 꼭 담아야 해라고 다짐하는 모습. 이 객관성은 삼국사기를 신뢰할 만한 역사서로 만들었어요. 일본의 일본서기는 신화적이었지만 삼국사기는 사실에 기반했죠. 상상해보세요. 동아시아의 학자들이 삼국사기를 읽으며 한국의 역사서는 이렇게 치밀하다 고 감탄하는 모습. 삼국사기는 고려의 외교적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고려는 중국과 일본에 삼국사기를 전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렸어요. 상상해보세요. 고려의 사절단이 삼국사기를 선물하며 이건 우리의 뿌리다 라고 외치는 모습.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대 한국의 지적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무기였어요. 삼국사기를 통해 우리는 조상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서의 챔피언이었어요. 삼국사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리더십, 단결, 역사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요. 상상해보세요. 삼국사기를 펼치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처럼 용기를 내고 신라의 선덕여왕처럼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자신. 이 책은 9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깨우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삼국사기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신라의 진흥왕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았어요. 상상해보세요. 진흥왕이 첨성대 앞에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 이 이야기는 현대의 리더들에게도 교훈을 줘요. 삼국사기는 리더가 백성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삼국사기를 읽으며 나도 내 커뮤니티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모습. 삼국사기는 단결의 힘도 보여줘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건 백성들의 단결 덕분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신라의 병사들이 화랑의 지휘 아래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치며 전투에 나서는 모습. 이 단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삼국사기는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삼국사기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커뮤니티를 하나로 만드는 모습. 마지막으로 삼국사기는 역사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요. 김부식은 삼국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밤을 새웠어요. 상상해보세요. 그가 촛불 아래에서 이 기록은 우리의 뿌리다라고 중얼거리는 모습. 이 노력은 우리에게 과거를 알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속삭여요. 삼국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조상의 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는 불꽃이었어요. 자, 어땠나요? 삼국사기의 신비로운 세계로의 긴 여행, 심장이 두근거리셨죠?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고대 한국의 꿈, 열정, 그리고 비밀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죠. 삼국사기의 매력을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삼국사기를 펼쳐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비밀을 찾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